네, 안녕하세요. 인선한 박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31평형 구축 아파트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4천만 원 중반대에 진행을 했고 올 수리를 진행했는데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확장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업체 기준으로는 확장 비용이 약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비용을 아낀 만큼 안방에 가벽을 세워서 드레스룸 공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신발장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반매립을 한다든지 조금 더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서 비용을 확장해서 가구 쪽으로 좀 전환을 시킨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면은 확장 비용을 가구로 좀 전환시켰을 때 어떻게 현장이 조금 나올 수 있는지 오늘 현장 소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관부터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초슬림 3연동 중문에 이제 필름 작업을 했습니다. 화면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짙은 원러 색상의 필름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영림의 27번 필름지 색상이 사용이 되었고 유리 같은 경우도 블랙처럼 보이시겠지만 브론즈 유리가 돼서 내부가 살짝 보이는 그런 중문이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고 들어가 보면은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우측에 전부 다 신발장이 들어갔어요. 고객님께서 4인 가족에서 사시다 보니까 신발이 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3연동 중문 우측 면에다가 이제 파티션, 유리 파티션이 들어가는데 이제 유리 파티션 대신에 신발장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장 같은 경우도 이제 푸시풀 도어로 해서 깔끔하게 도어를 마감을 했고 저희가 사실은 이런 푸시풀 도어보다는 목 찬내를 조금 더 권장드리긴 해요. 왜냐면 푸시풀 도어에 이 푸시풀 하드웨어가 조금 내구성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문이 좀 깔끔하게 연출되는 장점이 있어서 고객님께서 푸시풀 도어로 진행했고 중간에는 거울 도어를 이렇게 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 신발장 들어가는 위치에 저희가 늘 자주 하는 목 찬넬이 들어간 우드박스, 하부띄움 들어간 신발장을 진행을 했고 3인치 매립등하고 우드박스, 하부띄움 간접 조명을 전부 주백색으로 연동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현관문 같은 경우도 내부만 필름지를 시공을 했고 요즘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방까지 전부 다 필름을 하는 게 보편적이 됐기 때문에 영림 PX454번 필름지를 이용을 해서 현관을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확장을 아낀 비용을 신발장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진행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거실로 나가서 이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은 진행하지 않았고요.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진행을 했습니다. 3인치 매립등으로 해서 적절한 위치에 3인치 매립등을 넣었고 보시는 것처럼 실링팬도 52인치짜리로 평수에 맞는 실링팬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반매립 가벽 진행했는데 보편적인 반매립 가벽이 아니라 하부 띄움을 해가지고 하부에 이제 간접 조명을 넣어서 조금 더 디자인을 연출을 해보았고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다가 콘센트나 8P 같은 선을 매립을 해드려서 TV를 딱 알맞게 넣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매립 가벽을 하면 이제 기존 벽에서 한 12cm 정도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6구짜리 르그랑 스위치를 좀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반매립 할 때는 이렇게 좀 르그랑 스위치를 되도록이면 좀 이용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용 벽지는 이제 신한실크의 리빙 라인의 벽지를 이용을 했고 바닥재는 LX 2.2T의 그레이 콘크리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영상으로만 보면 바닥재가 마룬지 타일인지 장판인지 좀 헷갈리실 정도로 요즘에는 바닥재가 굉장히 레벨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오버되신다 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금액을 낮출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손대지 않고 도장만 새로 세라믹 코트를 진행했습니다. 빨래 건조대 달아드리고 조명만 바꾸고 이 정도만 좀 간단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고 주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구축 투베이형 31평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방의 좌우 폭이 다소 좀 좁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유독 좀 좁아 보이는 이유는 이 홈바장이 들어간 홈바장과 이어진 냉장고장이 이제 흔히 말하는 뚱냉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홈바장을 조금 더 깊게 짰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도폭이 조금 좁아 보이고 우측에 보이시는 이 홈바장 같은 경우에도 고객님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우드로 좀 포인트를 주어서 짰고 보시는 것처럼 간접 조명도 이렇게 별도로 넣어드렸습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신발장에 들어간 우드박스와 동일한 컬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색감을 좀 맞춰보았고 이제 우측에 보이는 이 싱크대, 이 싱크대 하부장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혹시 있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조 대리석과 이 지금 콘센트가 좀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인데 야 니네 무슨 인테리어 한다는 놈들이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는 원래는 여기까지가 싱크대였습니다. 여기까지 싱크대였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고객님께서 조금 더 싱크대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고객님과 협의 후에 싱크대를 한 1m 정도 더 늘려드렸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조금 마감적으로 엉키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고객님께서 이 부분을 더 넓게 쓰시는 게 더 만족스럽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넓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하부장 같은 경우에는 우드 색상 그리고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톤의
그레이 색상으로 좀 이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 식색이 들어가는 자리 마련해 드렸고요. 그리고 냉장고장은 뭐 뚱냉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뚱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냉장고장 깊이가 너무 깊어져서 상부장 하중 받는 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웬만하면 저희가 뚱냉을 안 맞춰드리는데, 바로 옆에 홈파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하중을 견딜 수 있게 굉장히 좀 튼튼하게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뚱냉이 좀 최대한 쏙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싱크대 상부장 아래에 간접 조명 넣어서 이렇게 좀 무드 있으면서도 실용적이게, 고객님들께서는 이 간접 조명이 정말 무드로만 활용이 되시는 줄 아는데, 생각보다 이 끄고 켰을 때 조도가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주방 공간에서 조리를 하실 때도 이거를 켜놨을 때 훨씬 더 밝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늘 사용하는 리젠스 사각 싱크볼 제품으로 들어갔고, 수전 같은 경우도 폭포수 수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고객님이 원하시는 용도로 쓰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 터닝도어도 별도로 시공해드려서 조금 더 주방의 기밀성을 저희가 제공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욕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욕실 들어가기 앞서서 문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희가 9mm 문선 진행하지 않고 이제 40mm 문선으로 진행했고, 여기 문에서 사실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손끼임 방지 도어 가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욕실뿐만 아니라 모든 방문에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좀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또한 문 뒤에 이제 가스켓이라고 하는 고무 패킹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모든 문에 다 요즘에 고무 패킹을 무조건 넣어드리고 있어서 문을 닫았을 때 기밀성이 굉장히 좋고, 뭐 소음도 방지되고 냄새도 나오지 않고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는 고무 패킹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욕실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욕실 타일은 300에 600각 기본 타일을 쓰셨고, 바닥에 또 300에 300각 기본 타일을 쓰셨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독일을 전부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진행했고, 파티션, 오랜만에 보는 이제 브론즈 유리 파티션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젠다이를 벽에서 벽까지 좀 이용하는 그런 젠다이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 자리까지만 젠다이를 쌓고, 유리 파티션은 이렇게 브론즈 유리로 해서 좀 샤워하실 때 물이 좀 튀어 넘어가지 않게 파티션 작업을 해드렸고, 바닥 같은 경우도 단차를 주어가지고 물이 최대한 넘어가지 않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바닥에 단차를 주는 게 뭐 물이 넘어가는 걸 엄청나게 방지를 해주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물이 넘어가는 것을 최대한 최소화시켜줄 수는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외에 수전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가성비 있게 비반트 제품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고객님도 공사가 다 끝나고 굉장히 만족해 주셨는데, 그냥 수전들도 전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좀 맞출 걸 했나봐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객님과 상담 드릴 때 어쨌든 고객님은 예산 안에 맞춰 넣으려고 뭔가를 이렇게 조금씩 다운을 하시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거든요. 이 수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었는데, 제가 열이면 한 8군데 정도는 고객님들이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내 예산과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을 진행을 하는데, 하시고 나면 다들 조금씩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상담할 때 많은 고객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후회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실 때 좀 더 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용욕실은 이렇게 약간 기본형인 듯 기본형이지 않은, 이렇게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기본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휴젠트까지 들어가서 완벽하게 좀 기능은 굉장히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이렇게 욕실을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들과 마찬가지로 손끼임 방지 그리고 고무 가스켓까지 전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안방이 왜 이렇게 좁아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는 뒤에 보이시는 이 벽은 저희가 가벽으로 제작을 해드려서 이렇게 복도를 만들어 드리고 드레스룸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안방이 굉장히 넓은 정사각형 구조인데, 침대 놓고 벽 끝에 붙박이장 놓고 하는 약간 진부한 레이아웃보다는 공간을 나눠서 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가벽을 세워 드려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안방의 넓은 공간에는 딱 침대만 놔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마련을 해드렸고, 안에 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뭔가 좀 행위가 달라지는 두 가지 공간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쭉 이어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안에 이제 우측에는 붙박이장을 슬라이드로 진행을 해드렸고, 왜냐면 여닫이장 도어를 하면은 동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가벽 파티션으로 공간을 나눠드릴 때는 무조건 슬라이드장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시스템 행거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옷을 최대한 수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옷들이 대부분 이 붙박이장에 들어가겠지만, 이제 시스템 행거는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주 입는 옷들이 좀 주로 걸리겠죠. 그렇게 좀 진행을 해드렸고, 조명 같은 경우도 안방에 나가서 스위치를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동선을
최대한 짧게 해드리려고 별도로 스위치를 인풋 쪽에다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붙박이장 좌측으로 이어지는 면에 스타일러장을 넣을 수 있게끔 진행해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단이 좀 지잖아요. 근데 슬라이드장 같은 경우는 깊이가 720 정도 나와줘야 돼요. 왜냐면 이 슬라이드 문이 열리는 이 하드웨어의 부속 그 크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 720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스타일러장은 조금 더 깊이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기역자로 진행을 해도 스타일러장이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없고, 아무래도 안방 도어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스타일러장이 조금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안방 욕실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안방욕실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안방욕실은 공용욕실에 비해서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늘 하는 기본 구성으로 했는데, 도기만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조금 더 힘을 주어 보았고요. 뭐 이런 젠다이 상판이나 장거울 같은 경우는 조금 기본형 제품으로 해서 가성비 있게 진행을 했고, 공용욕실은 슈덴토 환풍기를 썼는데, 이제 여기는 흰펠 기본형 환풍기를 써서 좀 가성비 있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쭉 길게 설명을 해드려 보았는데, 마무리 멘트 드리면서 현장 소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 소개를 전체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베란다 기능이 많이 축소된 요즘 확장을 하는 게 아무래도 기능성도 좋고 개방감도 좋은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확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껴서 내부로 가지고 왔을 때 다른 품목들을 어떻게 조금 더 구성을 할 수 있는지가 이 현장의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구 같은 부분에서도 좀 많이 표현이 됐고, 뭐 도기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도기가 아니라 조금 고급 브랜드가 들어갔고, 이제 고객님의 판단에 따라서 나는 이런 것들을 비용을 가구에 쓰는 것보다 확장하는 게 조금 더 가치가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인테리어라는 건 결국에는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서 진행했을 때가 그게 진짜 좋은 인테리어지, 남들이 다 하는 인테리어를 따라하는 게 반드시 좋은 인테리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현장 소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아 박 실장이었습니다.